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내분에 아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사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죠. 다 탈원전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용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죠.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이 미세먼지가 이게 정말 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숨쉬기가 무섭다는 말들이 지금 국민들,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한테 네. 입에서까지 나오고 길거리 갈 때마다 마스크를 갖다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보이지 못했던 그러니까요. 전 국민 마스크화 이게 된 게 이게 참 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참 이런 상황에 무너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외교는 예를 들면 중국하고도 그러니까요. 별로 볼 일 없고 아무리 중국한테 잘하고 했어도 볼 일 없고 가서 혼밥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아무리 뭐 초청하고 뭐 이래도 뭐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요. 북한만 편들고 그다음에 그 우리 70년간을 돌봐줬던 그 미국을 갖다가 모르게 그냥 군사비서도 하고 말이죠. 예. 제일 중요한 게 군사동맹인데 군사동맹을 갖다가 미국 동맹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이렇게 논의 없이 가가지고 불뚝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군사 합의를 평양에서 해버리고 네. 적진에 들어가서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판에 정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좌절하고 그런 판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지금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건 이유는 뭐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함에 있어서 동맹과의 신뢰를 갖다가 잃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상 국민의 일원으로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신뢰를 잃어야 됩니까? 우리를 살려준, 우리의 오늘날 그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준 그 동맹을. 그런데 이제 이제 국내적인 문제 큰 게 생겼습니다. 국민이 숨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숨쉬기가 힘들고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예. 그 미세먼지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미세먼지에 그걸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보통 먼지들은 코에서 전부 이렇게 필터, 그러니까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콧물이라든가 코딱지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배출되고 다 하는 것이지만 이 미세한 먼지는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호흡기 내부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갑니다. 네. 이 폐로 들어가서 폐포에서 그 말초혈관이 있는 폐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혈관을 타고 막 도는데요. 이 미세혈관이 미세먼지가 혈관에 막 돌아가지고 뇌에 가면은 뇌졸중 되는 거죠. 이게 축적이 많이 되면은 뇌졸중이 되고, 그 다음에 심장에 가면은 심근경색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뇌에 가거나 뭐 어디 많이 막 돌다가 보면 어떤 장기에 잘못 가면 파킨슨병이 되고 치매가 되고 또 우울증도 오고 암도 걸리고. 암도 물론 걸리고 그 다음에 세포 유전자 변형도 돼 가지고 인간의 그 어떤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불행한 것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는데 미세먼지하고 부패를 갖다가 하여튼 공약을 확실하게 했다고 그래요. 미세먼지와 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부패가 없는 나라는 란 것은 임기 끝나봐야 알 것이고. 지금도 근데 부패가 있는 지금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난립니다. 있죠. 예. 많이 나타나죠. 손혜원, 뭐 서영교. 손혜원도 나타나고 무슨 누구도 나타나고. 그럼 미세먼지하고 부패를 갖다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벌써 공약이 다 위배된 거죠. 미세먼지도 이거 대한민국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미세먼지. 끔찍합니다. 최악의 부패. 근데 문제는 뭐냐?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바로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탈원전 정책입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의 그 원자력 기술이 세계 탑이었는데 그리고 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전체 1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잘 돼 나가는 이 돈벌이 참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돈벌이 외화벌이죠. 그렇죠. 외화벌이 큰 사업입니다. 큰 외화를 벌 수 있는 이런 걸 전부 놓쳐버리고 스스로가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라는 뭐 이상한 지렛대 예를 들면 이건 국민의 생명하고도 관련 있고 이게 또요 중요한 게 탈원전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에너지 정책의 그렇죠. 문제는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우리가 저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면치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원자력 기술이 높아야 원자탄도 만들고 수탄도 만들고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한 싹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이런 판인데 탈원전 때문에 생긴 게 바로 그 대안으로 화력발전소하고 태양광 아닙니까? 네. 태양광 100번 해봐야 코끼리한테 비스켓 주는 격입니다. 그거는 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지금 전력이 없어서 심지어는 지난 여름에는 전력을 수입한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온통 그런 탈원전 때문에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한다는 게 고작 우리가 한다는 게 공공기관의 그 차량을 갖다 이부제로 한다든가 뭐 또는 서울에 있는 그 들어오는 노후의 경유 차량을 바깥으로 뺀다든가 하는 그런 굉장히 미봉책. 이러한 것하고 또 중국발에서 물론 들어오고 있는데 유입이 많이 되는데 이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는 그게 보고가 다 돼 있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랬죠. 만약에 중국의 책임을 말할 게 있으면 말하겠다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작년에 그 6월 달에 말이죠. 한중일이 그 3개국이 그 대기 오염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반대로 못하게 했죠. 그 뒤로 중국발 그 미세먼지가 의심은 되지만은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중국에 대해서도 네. 할 말을 하겠다고 예. 했는데 결국 예. 못하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분석 증거가 뒷받침이 안 돼 있다 네.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할 말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참 어떤 면에서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왜? 사람은 24시간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마 작년부터인가 그 미세먼지가 극도로 자꾸 올라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숨쉬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인터뷰해 보세요. 숨쉬기가 요즘 편하니? 괜찮니? 운동할 때 밖에서 하는 게 좋니? 아유 무서워요. 밖에 못 나가요. 응?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이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제야 탈원전 정책을 할 때 아니 이건 국민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왜? 이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 그 발전을 갖다가 없애고 만약에 하려면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 뭐 이런 것들 태양광 아니면 화력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은 너무 적어서 그 전기 에너지로 만들 우리나라가 이 소모하는 그 택도 없고요. 그렇죠. 그럼 화력 발전을 돌릴 수밖에 없어. 결국 화력 발전을 대다수 돌리고 있잖아요. 이 화력 발전이 뭡니까? 거기가 바로 미세먼지의 진원지고 주범입니다. 그게 그 소위 그 CO2라고 그 있죠. 이산화탄소.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유해 물질들 질산화 화합물, 그다음에 황산화 화합물, 유황 그 화합물 이런 것들이 계속 품어져 나오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며칠 전이 대한민국이 생긴 일에 최악의 수치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하늘이 안 보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공약까지 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세먼지하고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미세먼지를 만든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럴 때 이제 송영길 의원이 딱 송영길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말이죠. 예, 아마 여당 대표로 나왔을 때 이해찬 당대표 예, 그분하고 같이 당대표 경선을 했죠. 예, 경선을 하는데 저는 내심 모르지만 이해찬 씨보다는 송영길 씨가 낫지 않겠나 하고 혼자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예. 근데 떨어지더군요. 근데 이분이 태양광을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국토가 산지가 70%인데
태양광 아무리 해봐야 이걸 산을 깎고 해봐야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재생에너지는 또 날씨가 또 풍력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불안정하고 하니까 빨리 돌려서 그 원자로를 갖다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어간 중에 중단한 게 2개 있지 않습니까? 신한올이라고요. 신한올이라고 그 3, 4, 5기를 돌리자. 그리고 스와프하자. 또 뭐냐, 스와프란 건 이제 교체하자 이런 얘기인데 뭐 교환하자는 뜻인데, 지금 과거에 옛날에 오래된 원전하고 화력 발전하고 바꿔나가자 이거야. 이 원자력으로. 그렇죠. 이렇게 한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구나. 여태 사실은 여당 중진이 그 대통령 정책에 반해가지고 저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송영길 의원이 상당히 오늘 중요한 돋보이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바로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김우겸이라고 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 양반이 이제 신한울 3, 4기를 이제 공론에 붙이자. 그러니까 김우겸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다 마쳤다. 그런데 끝냈는데 뭐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고 일단 딱 커트를 해버렸어요. 얘기를 안 들어준 거죠. 근데 한마디로. 이건 말이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상은 어떤 거냐면 신고리 5,6호 그거였습니다. 이게 신한울 3, 4호기가 아닙니다. 근데 신한울 나오는데 이걸 공론화하자고 그러는데 다 공론화한 걸로 하고 넘어갔다. 청와대가 진짜 제일 그러면은 그게 거죠. 가짜 뉴스가 되죠. 그게 그렇죠. 가짜가 되죠. 팩트가 없는 거죠. 그게 팩트가 없으면 가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팩트가 있으면 진짜고.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언론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먼저 이제 그럼 줄여야 될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탄산가스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유황산화물이라든가 뭐 이런 질산산화물이라든가 이렇게 몸에 치명적인 소위 발암물질인 이러한 물질들을 없애주는 그런 배출한 거가 화력 발전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이 원자력 발전인데 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뭘 없애야 되겠다는 건 벌써 자명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화력 발전을 없애고 지금 한울 3, 4호기를 빨리 가동을 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지금 안 그러고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정한 국가 안보 때문에 불안해하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미국이라도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동맹으로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못 믿죠.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국민들 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마저 매일 24시간 쉬는 호흡마저 이걸 하는 데가 이 두려움이 있으니 이걸 어찌해야 될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까운 그 대만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 원전 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국민 투표했습니다. 그렇죠. 국민 투표해가지고 원전하는 걸로 됐어요. 그것도 600여만 총 표 중에서 약 200만 표로서 이겼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그럼 후쿠시마를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이 공론화를 시작할 때 후쿠시마에서 몇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 얼마 죽었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고 한국 원자력 발전이 이제 과거에 안전을 뒤로 하고 오로지 성장에만 매달렸다 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원자력을 갖다가 만들어낸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이 2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공론화에 국민한테 공포감을 줘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런 조성을 한 건데, 근데
이 공론화란 건 말이죠. 상당히 법률 검토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초헌법적으로 결정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그렇죠. 예. 이거는 다 전부 다 공론화를 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국민투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절차상 이걸 그거 한 것을 지금 절차로 직접은 안 됐지만은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만시지탄하나마 여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천만다행이다. 다행이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느낌이 좋았어요. 예. 네. 박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민주당 정권이 말이죠. 네. 너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이 여당 내 의원들이 이렇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이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하다가는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도 지금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자들은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변하질 않아요.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그 좋게 말하면 신념적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인데 고집불통이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집불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국민의 생명이 지금 안 좋다. 지금 호흡 지금 보십시오. 지난 일요일 보세요. 휴일날은 전부 다 정말 일주일을 휴식을 하고 야외로 들로 여행을 다녔는데 전부 마스크 이만한 거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지 말자 하고 그게 풍경도 안 보여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이게 진짜 속된 말로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요. 나라란 거는 품에 이렇게 안은 듯이 이렇게 들어 눕고 국민들이 안기고 싶어 하고 들어 눕는 곳입니다. 네. 태극기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자기 그렇죠. 국기를 우러러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돼야 애국심도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를 갖다가 또 그와 송영길 의원과 또 대조적으로 본 거는 이해찬 의원 측, 이해찬 의원이 직접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해찬 의원 측에서는 원전의 거액 투입은 어리석다 했습니다. 아니 원자력 발전에 거액을 투입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다는데 그건 정반대 얘기예요. 태양광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죠. 또 보십시오. 화력 발전하는 거 보십시오. 화력 발전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석탄 무작위로 들어가고 그 미세먼지 빼놓고 말이죠. 그렇죠. 돈으로 쳐도 원자력은 이 우라늄이라든가 얼마나 쌉니까? 그거 그렇죠. 딱 한 번 돌리면 그냥 그대로 없이 그냥 그저다시피 아마 20-30분지 1밖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택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턱 질러대고 소위 여당 대표 측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그 송영길 의원이 오래된 원자력하고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 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을 검토를 꼭 해라. 이제는 좀 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잘랐는데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보니까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게 되는데 이분은 말이 아주 맞아요. 그리고 세계 또 최고의 기술력을 우리가 지금 갖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하우가 다 있는데 앞으로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세계 수출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다 예약하고 다 약속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바로 탈원전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가가지고 막 원전 탈원전 했다고. 그런 나라에 무슨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수주하느냐 해가지고 한국이 번번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가 경영이라는 문제는 개인 경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싫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석이 돼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애국심입니다. 이걸 갖다 탈원전을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했다. 이거는 뭐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은 국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맞습니다. 여기서 이게 보세요.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태양광 말고 아주 독특한 것이 이제 개발을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나왔을 때 원전을 만약에 그럼 대체하자. 재생에너지하고 대체하자 하고 나올 때 예를 들면 원전 해체 산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산업적인 기술이라든가 또는 핵 폐기물 산업 이런 것도 큰 시장에 미래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지금 그런 안목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송영길 의원을 제가 보면서 참 이분은 그래도 믿을 만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구나. 원전 문제만 원전 문제에 한해서 네, 원전 문제. 예, 원전 문제만. 그러나 거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서 소위 집권당에서 그렇게 딱 정책을 갖다 정책에 반대 정책을 딱 하게 되면은 청와대 쪽에서는 밀어붙일 게 아니고 그냥 많이 검토를 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주는 것이 당청 간에도 그다음에 대통령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야 되는데 안 하니까 걱정이고 말이죠. 네네. 나라가 지금 거덜나기 일보 직전에 와 있고 공기는 공기대로 나빠지고 전기값은 올라가고 큰일 났습니다. 네, 정말 왜냐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 제 일요일 날 저도 마스크를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좀 어디를 걸어갔다 왔는데 정말 두통이 나고요. 그다음 오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수건이라도 뒤집어 쓰고 다닐 걸 잘못했다. 예, 국민들 이게 전부 마스크 하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아우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 오늘 준비 다 해왔습니다.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원전 문제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정말 나라가 말이죠.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럴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폐기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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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